반갑습니다. 2016년 11월 27일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큰아빠의 미소, 그리고 미나미님께서 보내주신 자작 소설, 공포소설 기다림이라는 소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채널 괴담의 괴담돌이님께서 번역해 주신 이누나키 고개, 그리고 그 루리웹 백두부 조아님께서 쓰신 실화 시리즈물 상주 할머니 2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잼나겠네요. 네, 오늘은 이야기가 4개 준비되어 있고요. 4개인데 3개가 조금 길어요. 한번 15분, 14분 막 이렇고, 하나는 조금 짧고 5분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일찍 끝나면, 일찍 안 끝나더라도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알아야 공포게임 있죠. 그거 마무리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영화님 일단은 이제 알겠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좀 다시 얘기해 주세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채팅창에서 요청 들어온 건 잘 기억을 못해요. 이왕이면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날 내가 알아야 게임을 하면서 켜낭 갑시다 했는데 왓썹 랑한나님 109개 아이고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안나님 109개 고맙습니다. 내 사랑 109. 내 사랑 109. 내 사랑 109.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후원은 돈 주고 하는 건가요? 후원이니까 돈이 드는 거겠죠? 예. 그렇겠죠? 예. 일단 109 리액션 하고 오겠습니다. 라이언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충실한 백구 고맙습니다. 백구기 선물. 라이언나님 내 사랑 백구 하시면서 백구기 소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찌는 안 난다는 거. 왜냐면은 탭을 키면은 그 모찌를 소환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움짤로라도 준비하겠습니다. 라이언나님. 당신의 칭찬한 백구 세뉴! 세뉴베리 감사! 아이 고맙습니다. 내 사랑 백구. 아 웃겨. 트위치 전자누님을 섭님 방송에서도 듣더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분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이 전자누님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백구는 언제 봐도 귀엽습니다. 아 그럼 용돈 모아서 해드릴게요. 아이고 너몽미연님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출근이신 분들은 일찍 주무셔야지. 그렇죠.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별풍선 쏘시고 첫 말씀이, 첫 채팅이 같이 읽혀집니다. 그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반응 봐서 괜찮으시면 계속하고, 존킹님 2개 선물 감사합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면 없애고. 예,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존킹님. 나도 뭐 말할 걸. 30초 이내로 써야 될걸요 아마. 먼저 알아보고 죄송해서 키읔. 고맙습니다. 키읔 존킹님 감사합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는데, 그 아라야를 제가 그날 하면서 여러분들이 켜낭 가요 켜낭 해가지고 그날 거의 우리 새벽 5시 반까지 했나요? 6시까지 했나요?
그러고 나서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왔어. 그 여파가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왼쪽 눈이 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완전 빨개. 진짜 무슨 귀신 눈 보는 것 같아. 눈이 빨개가지고 지금도 빨개요. 완전히 이게 그냥 실핏줄이 보이는 게 아니라 터져가지고 눈이 빨개. 좀킹님 그때 아마 보셨으면 봤을 텐데 제 눈이 한쪽이 빨간 거 제대로 못 보셨나? 게임 중독은 아닌데 그렇게 됐었어요. 내 자체가 진짜 호러였어. 그래서 원래 어제도 제가 게임 방송을 게릴라 방송을 할까 했다가 좀 몸 상태도 안 좋고 아직 준비를 좀 덜 끝난 것도 있었고 오늘 방송 좀 준비를 그래놀라 좀 더 이세님 10개 해야 선물 될 것도 감사합니다.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놀라 이사님 감사합니다. 10개 선물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방송 8시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예, 제가 가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살면 할 수 있는데 가정이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밖에 안 돼요. 11시 아무리 빨라야 11시 11시 반 요 사이. 그래서 어제 방송을 못했어요. 그 점 죄송하고요. 이해해 주시죠?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의 주요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좀 시간이 지체되긴 했는데 페르님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최싹 고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방송을 마치고 또 게임을 하나 한다는 점, 그리고 호칭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되 예의는 지켜달라고 했던 점,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후원이 가능해졌다는 점, 이렇게. 어이구, 미남이입니다. 섭님 화이팅. 어이구, 미나미님께서 유튜브에서 트위치로 첫 기부 5,000원 기부 미나미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5,000원 그럼 너에게로 50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나미님 고맙습니다. 너에게로 50호 선물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50호 나도 50호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미나미님 센스쟁이. 센스 7이고요. 고맙습니다, 미나미님. 오늘 미나미님의 공포 소설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익명의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큰 아빠의 미소라는 체험 실화 사연입니다. 추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추천 즐겨찾기 하셨어요? 추천 즐겨찾기 해주세요. 익명의 사연입니다. 큰아빠의 미소.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있었던 조금 무서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저는 처음으로 큰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의 말로는 아빠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 할머니가 큰아빠를 다른 지인분께 부탁하고 아빠가 5살이 될 때까지 큰아빠와 떨어져 살았는데, 그때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아빠는 할머니 쪽으로, 큰아빠는 할아버지 쪽으로 가면서 계속 떨어져 살다가 겨우 연락이 되어 만나게 되었다고. 아빠는 반가운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으로
큰아빠와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계셨는데 솔직히 전 큰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항상 무표정에다 눈에 초점도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저를 볼 때마다 소름 돋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짓는 것이 가장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조금 멀리하고 대화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때 터졌습니다. 여름방학 때 아빠가 큰아빠께 반찬을 가져다 드린다고 큰아빠 집으로 아빠와 함께 갔습니다. 큰아빠의 집은 평범한 아파트였고 문 앞에 도착해서 아빠가 형 나왔어 하며 문을 두드렸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으악 이건 와 죽어 죽어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빠 뒤로 숨었고 아빠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형 무슨 일이야 문 좀 열어봐 라며 소리쳤지만 집안에선 계속 비명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아빠는 경찰을 부르셨고 경찰이 와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순간 경찰과 아빠와 저는 모두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것은 천장에 목을 매달고 죽어있는 큰아빠의 시체였거든요. 온몸에는 자의 흔적이 가득했고 아빠는 멍하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큰아빠가 매달려 있는 쪽으로 가서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빠의 시체가 실려갈 때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빠는 입꼬리를 높이 올리며 미소 짓고 계셨거든요. 나중에 집안에서 큰아빠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큰아빠가 어렸을 때 5년간 맡겨졌던 할머니의 지인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할아버지와 살게 됐을 때는 할아버지의 폭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술을 드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서에는 제 이야기와 큰아빠가 겪었던 일들이 모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딸 잘 키워서 잘 살기 바란다. 딸이 참 예뻐. 너 어렸을 때처럼 목이 약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밤마다 그 미친놈하고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싫었을 뿐이니까. 저는 아직도 큰아빠에게 조금이라도 더 웃으며 대해드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편히 계시기 바랍니다. 뭔가 큰아빠의 미소라고 해서 큰아빠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어서 그거는 참 또 다행이라고 하긴 뭐한 게 또 큰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안 좋은 경험을 겪으셔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죽는 게 더 편안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셨을지 트라우마가 있죠. 정말 지인이라는 사람도 할아버지도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BGM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올릴 때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론 자살은 안 되죠. 깜짝이야. 깜짝이야.
트위치 후원 베베입니다. 아이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이고 베베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베베님께서 어이 깜짝이야. 이거 볼륨을 내가 너무 높게 설정을 했나 본데. 아이, 고맙습니다 베베님. 아이 놀래라 베베님.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아유 나 이게 애 떨어졌네. 아이고 나 애 떨어질 뻔했습니다. 대표님 만개선 만원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리액션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 그래도 첫 후원이시니 제가 간단하게라도 해드려야지. 아니 지금 막 분위기 잡고 얘기하고 있는데 심장이 그냥 진짜 심쿵했네요. 진짜 심쿵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하긴요. 아이 고맙죠. 감사하죠. 이건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제가 볼륨을 너무 높이 해놔서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제가 흥을 다 깼네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으니 책임져. 예, 이거 다중 스트리밍 돼요. 괜찮습니다. 이현기님,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됩니다. 예,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짱이니까요. 위반 따위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저 못 건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짱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자살은 정말 안 되지만 또 큰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헤아리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고. 그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어릴 때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매일 밤마다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제재 가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현기님, 예, 괜찮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최고 권력 BJ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못 건드립니다. 예. 동시송출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 헷갈립니다. 누가 닉네임 변경했어? 예, 브레드방님,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연하공주님 어서 오시고요. 아하. 이메일이요. 유튜브로 보시면 제 화면 본문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더보기 누르시면 화면 본문에 사연 제보 및 문의라고 사연 제보 게시판하고 사연 제보 및 문의가 본문에 나와 있어. 유튜브에. 백도 좋으신 왓썸님이네요. 백이라뇨? 저는 백 없습니다. 저의 혼자의 능력으로, 저의 혼자의 힘으로 저는 짱을 먹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동시송출을 하든 제가 뭐를 하든. 도토리입니다. 월급 들어오면 좀 더 후하게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도토리님 응원해요. 화이팅. 월급 들어오면 좀 더 후원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토토리님 감사합니다. 10년이가 더 나를 사랑해. 아니 저 전자노님이 읽어주니까 이런 깨알 재미가 있네요. 그죠? 근데 왓서님은 얼굴 공개한 적 있나요? 겁나 많은데 오늘도 했는데. 네, 오늘도 했어요. 전자노님 영혼 없이. 전자노님의 영혼 없는 리액션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왓서님 이것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채팅이요? 물론이죠. 예.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구석에 있는 저 추천수가 다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거는 이제 아프리카 추천수거든요. 예,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돈으로 나오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저건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냥 익숙해져야지 뭐 어떡해요. 익숙해집시다.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예.
자, 다음 이야기는 우리 미나미님께서 써주신 공포 소설. 미나미님이 글을 잘 쓰셨어요. 보고 제가 보고 오 대박 이렇게 댓글 달아놨는데, 자, 기다림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작 소설, 그다음 미나미님의 원작 소설 듣고 올게요. 좋아요, 추천 부탁드릴게요. 왓슨의 공포 라디오다. 공포가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지려요. 왓썹 공포 라디오. 재밌는 약간 방송. 무섭이가 나가신다. 언제나 지려요.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추천 설정 눌러줘요. 모바일 상단에 PC 하단에 추천 눌러요. 구독도 너무 좋아. 유튜브 모여라. 언제나 지려요. 왓썹 공포 미스테리 핵꿀잼. 기다림, 원작 미나미. 얼마 전 화상 채팅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대학을 다른 지방으로 진학한 저는 자취를 시작했고 캠이 달린 노트북을 장만했죠. 그런데 그 캠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더군요.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화상 채팅에 푹 빠져버린 거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채팅에 접속해서 혹시나 여자와 연결이 되길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죽이는 게 제 하루의 일과였어요. 대충 성적 맞춰 들어온 학교였고 그다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날은 간만에 동기놈들과 모여서 술 한잔하고 조금 늦은 시간에 자취방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어김없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채팅 상대를 찾고 있었는데 젠장 남자 투성이더군요. 특히나 이런 사이트는 변태들이 차고 넘치는 법이라 그런 인간들이 보이는 즉시 다음 상대로 막 넘기는 일을 무한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순간 주변이 어두운데 얼굴만 간신히 식별되는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자였는데 울면서 손으로 입을 막고는 막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예뻤냐고요? 글쎄요. 사실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아서요. 저는 물끄러미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 술자리에서 동기놈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서 당황하는 사람의 몰카를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보면서 킬킬대는 악취미인 사람이 있다나 뭐라나. 아무튼 친구의 그 말이 떠올라서 다음 상대로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순간 채팅창에 잠시만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여자가 글을 쓴 거예요. 채팅창에 뜨는 글에 저는 손을 멈칫했고 제가 글을 읽는 모습을 보자 여자는 다급한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청 오타를 남발하면서 다급히 글을 써내려가는 여자의 말은 대충 이랬어요. 자신이 방에 들어서자 좁은 원룸 구석에서 사람의 기척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못 켜고 방을 나서지도 못한 채 장롱 안으로 숨어들었고 경찰이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는 마침 밖에서부터 죽어 있었고 가방에 든 노트북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열린 창이
랜덤 채팅 사이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죠. 만약 이게 동기놈이 말한 지독한 장난이라면 제가 그 몰카의 희생양이 되는 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제가 그냥 넘겨버렸을 때 그 행동이 불러올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국 잠깐의 망설임 끝에 저는 112에 신고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의 눈에 희망이라는 것이 비치더군요. 그녀는 자신이 한국대학교 2학년 김윤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주소를 적는 동안 휴대전화의 긴급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화기에서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주소는 그때 제가 앉아 있었던 바로 그 방의 주소였거든요. 저는 순간 소름이 확 돋는 것을 느끼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노트북 스피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 휴대전화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그녀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로 저에게 112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상태로 굳어있다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트북을 든 채로 방구석에 세워져 있는 장롱으로 서서히 다가갔어요.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한숨을 한번 내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한번 바라봤죠. 제가 옷장으로 다가서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고 그녀는 그 소리에 완전히 패닉으로 빠져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문을 열어젖혔고 옷장에서 난 소리인지 스피커에서 난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비명만을 남긴 채 채팅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옷장요? 물론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던져버리고 방문을 닫을 정신도 신발을 신을 정신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온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아직도 제가 미친놈으로 보이시나요? 어때요? 단단히 미친놈이죠? 매직미러의 너머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 형사가 취조실에서 빠져나오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힘 빠지는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다. 사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중간부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고 이야기는 조서에 적힌 그대로라 그다지 꼭 들어야 한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처음으로 보는 유형의 범죄자였다. 나는 대충 박 형사를 뿌리치고 경찰서를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사건 파일은 처음 받았을 때와 같은 내용이었다. 변한 건 없었다. 가해자 강진호, 20살. 한국대학교 경제학과 신입생. 교우 관계는 그다지 좋지 못하고 약간은 어두운 성격이라는 주변의 증언. 사건 당일 드물게 동기들과 술자리를 함께함. 권유는 강 씨가 먼저 한 것으로 증언. 그날따라 묘하게 들떠 있었고 랜덤 채팅 이야기만을 계속해서 했음.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동기생 박 씨가 그런 거 막 찍어 올려 장난치는 사람 많다던데.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 변태도 엄청 많다던데. 혹시 너도? 라는 식으로 빈정대자 자리를 박차고 나감. 다시 한번 조서를 천천히 읽어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 옷장에서 온몸이 난자당해 과다출혈로 사망함. 범행 장소는 위와 동일한 장소라고 판단.
가해자의 진술은 별도 첨부함. 그다지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해 정신감정 신청. 사실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정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란 이야기인데. 젊고 유능한 정신과 의사인 나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서 경찰의 부탁을 받아 정신감정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내 소견상 정신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나와 경찰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다. 그들의 나이, 성별, 거소 등 공통점은 없었지만 하나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행하여진 범죄라는 점이 동일한 점이었다. 이번 사건도 간단하게 정상이란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는 재판에서 살인으로 처벌받을 것이지만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었다. 약물의 흔적도 없고 정신적인 문제도 없는 정상인 상태로 도대체 그가 겪은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뭔가가 더 필요하다. 나는 박 형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박 형사는 곤란한 듯 말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피해자의 정보를 넘겨드리는 건 원칙상 곤란합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정신감정을 부탁드린 거고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드린 것 같은데요. 박 형사가 빈정대며 말을 잇는다. 그리고 애초에 정신감정 자체가 필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미친 사이코 새끼라고요. 박 형사는 빈정대던 것을 멈추고 약간은 격양되어 말했다. 머리가 다시 아파온다. 원래 만성 두통이 있었지만 요즘 들어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나는 박 형사의 대꾸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툭 내려놓는다. 박 형사의 태도에 짜증이 밀려온다. 최근 몇 건의 정신감정건에서 트러블이 문제였던 것 같다. 카페의 폭신한 소파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왔다.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약 20분쯤 지나 있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낸 나는 좀 전의 고민은 신경도 쓰지 않고 감정서를 써내려갔다. 발신 희망신경 정신병원, 발신인 원장 권창훈, 피감정인 가해자 강진우. 본건에 있어서 가해자 강진우는 혼자 자취를 하며 평소 교우관계가 좋지 못했고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주 알코올을 섭취해왔음. 사건 당일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미 만취 상태여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심한 모욕감을 겪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점,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비감정인이 평소와는 달리 동기들에게 술자리를 권하고 묘하게 들떠 있었던 점.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쓸 요량이었던 것처럼 빠르게 써내려갔다. 입가에는 묘한 웃음이 떠오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감정인 강진우는 스트레스로 인해 촉발된 알코올성 정신착란으로 사료됨.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쯤 나는 얼굴 가득 만연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박 형사, 그 새끼도 이해가 간다. 힘들여 잡아놓은 범인이 심신상실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제 손 위에서 스르륵 빠져나가니까 안 입고와 보일 수밖에. 하지만 짜증이 치미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파에 몸을 묻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무 웃겨서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31년인가? 낮게 중얼거려 보았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난폭한 내 본성을 억제하며 그렇게 살아왔다. 2년 전 내가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고 유명세를 타면서 내 본성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우울증을 앓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는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 조정하는 건 내 기다림에 비해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다. 범죄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한 나에게 경찰의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일이 이런 방향으로 쉽게 풀릴 줄이야. 하지만 이 짓도 이제 몇 번을 반복하니 슬슬 지루하다. 사람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제는 더 지독한 자극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는 기다렸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기다렸다. 나의 다른 인격인 권창훈이란 놈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똑똑한 놈이라 성가셨지만 이젠 다 끝난 일이다. 이젠 머리 아플 일도 피곤할 일도 없을 거야. 푹 자더라고, 권창훈. 짐을 챙겼다. 그리고는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한 자극을 위해, 지독히도 끔찍한 즐거움을 위해. 네, 미나미님의 자작 소설 기다림 듣고 오셨습니다. 이 반전의 반전. 진짜 같아서 혼났습니다. 이런 졸필을 섬님의 연기로 하드캐리 하셨네요. 아니, 졸필이라뇨. 잘 쓰셨는데. 일단은 그 남자도 처음에 독백으로 시작한 그 남자, 뭐지? 스토킹인가? 뭐지? 귀신의 시인 건가?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죽인 게 맞고, 일단 거기서 한 번의 반전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정상이에요. 이 남자는 정말 그 여자가 있어서 죽인 거고, 그 남자의 집에 그 여자가 있어서, 그죠? 죽인 게 맞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의사가 다 꾸민 일이죠. 의사가 최면을 걸어서 여자를 남자 집에 가게 한 거고, 또 남자도 그 여자를 죽이도록 한 거겠죠. 최면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최면을 거는 것은, 우울증에 걸린 자들을 최면을 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고 조정당한 거죠. 조정을 당하면서 결국에 그 형사한테 복수하려고, 형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복수하려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의 원래의 인격이 아닌 그 의사의 또 다른 숨어있던 인격이 했던 거죠. 왜 요즘 방송 잘 안 하세요? 저 원래 방송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저 금요일하고 토요일 쉬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 방송 자주 했는데 저 요새. 왓썹 하트 화이팅님 19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화이팅님 고맙습니다. 뒤에 선물 감사합니다. 녹방은 트세요. 녹방. 그래서 안 한다 그랬구나. 아니, 녹방이 승질나게 지 멋대로 막 꺼질 때가 있어요. 내일 그럼 기다려요 유유. 내일 기다려요 유유. 내일 기다려요 유유. 고맙습니다. 에리닝님 뭐야 이거? 324개 뭐예요?
324개 선물. 우와, 고맙습니다. 에린링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에린님 324개 선물 초콜릿 이거 며칠을 모은 거예요? 이거 뭐게 이거 몇 달을 모은 거지? 아이고 324개 선물 초콜릿 선물 감사합니다.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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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아이고 초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에린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녹방은 트는데 방폭이 되면 막 승질나서 그냥 안 틀어요. 네, 다음에는 승질나도 참고 틀겠습니다. 당뇨샷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위치 가입하다가 이야기 앞에 못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앞에 놓친 이야기 보실 수 있어요. 그 재생바, 빨간색 재생바 있죠? 그 앞부분을 클릭하시면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도 이 방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나갔다가는 다시 오시기 힘드시겠지만 아니요, 저 철구 방송에 나간 적 없습니다. 철구님이랑 저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아마 다른 분이실 겁니다. 그분은 있는 거 다 주신 것 같은데 365일 형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유튜브로 좀 보세요. 없으면 뭐 녹방이 없으면 유튜브로 좀 와서 봐주세요. 아프리카 게임으로 초콜릿 모으기 다 포기. 그거 이제 안 될걸요? 그거 옛날에 그 게임으로 모으는 거 그거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더 모으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 초콜릿이 더 레어가 됐어. 예, 베이더님 들어가시고요. 휴일날님 1개 선물 감사합니다. 휴일날님 고맙습니다. 트위치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트위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구나. 아유 고맙습니다. 꿀잼갑, 예, 꿀잼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별풍 100개, 200개. 예, 마음풍 감사합니다. 웅충 극형님 고맙습니다. 예, 꿀잼갑 감사합니다. 휴일날님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은가 모양의 캐릭터.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유. 휴일날님 3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가 모양이 아니라 그냥 무섭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무섭이에요. 에스더님 어서오세요. 휴일날님 반갑습니다. 4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날님 숫자송 가시는 건가요? 여기까지입니다 하시더니 이번 주에 할머니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할머니 이야기 한 편밖에 안 했었는데 오늘 하는 게 2부예요. 아직 1부도 근데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렸어요. 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개 선물, 2개 선물, 3개 선물, 4개 선물. 티늘프님 4개 선물 감사합니다. 티늘프님 또 4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00개고요. 싫어요가 0개예요. 아이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싫어요는 뭐 딱히 큰 상관없어요. 저는 싫어요 가지고는 상관 안 해요. 좋아요가 많으면 좋은데 싫어요는 뭐 그렇다고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우정자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티늘프님 감사합니다. 어이구 또 티늘프님께서 또 협심으로 이어서 해주시는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티늘프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배경이 안 나오네. 배경 없네요. 배경 없이 갈게요. 저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삼촌은 어떻게 기다려. 꾸꾸꾸님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쏴주세요. 아이고 도토리님 광고 쏴주세요. 고맙습니다. 광고 쓰겠습니다. 치구 다음 이야기 듣기 전에 만난 건 럭키 아이가 뭐야 사랑해. 아이고 꼬였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티늘프님 나이안나님 고맙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가슴 허님 어서 오시고요.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예. 언제나 이만 편치 않을게.
예, 베리굿. 고맙습니다. 벽사님 화난 채로 다시 들어왔는데 선님 목소리 듣자마자 풀렸습니다. 역시 나의 뽀야. 고맙습니다. 라이언나님, 뒤에. 엄마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나님, 티닐프님. 고맙습니다. 휴일날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생방 몇 시에 내리세요? 딱히 내리지 않아요 요즘에는. 요 링크가 이 방송에 이 스트림의 링크가 그대로 있으시면 계속 보실 수 있을걸요. 이게 방송이 끝나면 제가 비공개가 아니라 미공개인가? 하여튼 미공개 맞나? 미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거든요. 비공개는 완전히 잠그는 거고 미공개는 이 스트리밍의 주소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다 편집본이 업로드가 끝나면 그때 완전 공개로 바꿔요. 그때는 이제 아무 때나 보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번째 끝났고요. 이야기 2개 남아 있습니다. 통째로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게 미공개로 돼 있어서 아마 이 방송의 스트리밍의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찾기 힘들던데요. 미공개로 돼 있어서. 비공개는 완전히 잠그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나미님의 지리는 또 소설 듣고 왔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소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있었던 반전 드라마 재밌었고요. 한국 시간으로 6시에 내리시면 안 돼요? 아니 이제 안 내린다니까요. 아예 안 내려요. 그냥 미공개예요. 미공개 맞을 거예요. 미공개로 돼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내리려면 내가 6시까지 또 깨어 있어야 되잖아. 6시까지 못 자는 거잖아. 그냥 미공개로 돼 있으니까 요 영상을 다시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동생 걸로 트위치 들어왔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뭐라고 검색해요? 검색? 트위치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제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아이라고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후원하시는 그 링크가 있어요. 대반전 서스펜스 스릴러 공포소설 미나미님 소설 잘 들었습니다 라고 태희김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트위치는 모바일 결제가 안 되네요. 되던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분이 개인적으로 개발하신 거는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여러분이 기부해 주실 때, 후원해 주실 때 뜨는 게 개인분이 하신 거고, 트위치 쪽 유튜브에서 기부 가능한 그 폼은 트위치에서 만든 거예요. 트위치에서 만들었는데 트위치가 아닌 플랫폼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대박이죠. 플랫폼과는 좀 비교되는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방송하면서. 저는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페북에 생방 공유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고맙습니다. 에스더님 감사합니다. 키보드 4,000원 키보드 꾸진 거 쓰고 있습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 듣고 올게요. 예, 동시에 틀면은 소리 겹쳐요.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이게 유튜브 쪽은 조금 더 딜레이가 더 있어서 이게 소리가 울릴 거예요. 도돌이로 막 이렇게 울릴 거예요. 예, 유튜브가 한박자들이죠.
예, 후원하기 기능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유튜브 자체적인 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후원하는 거라 어떤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투채널 괴담인데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웅충님 감사합니다. 투채널 괴담 괴담도리님께서 번역해 주신 이누나키 고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이누나키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이누나키 고개, 즉 뭐 또 이누나키 터널이겠죠. 그 얘기겠죠. 자, 투채널 괴담 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아유 미나미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1% 수수료라 BJ님께 더 도움이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건 그래요. 수수료가 모 플랫폼은 40%대가지만 유튜브에 있는 지금 이 트위치 기부 그 후원 요거는 수수료가 1%예요. 너무나 좋은 것. 갑니다. 추천 즐겨찾기는 했겠지. 괴담도리님께서 번역하신 투채널 괴담 이누나키 고개. 일본 최악의 심령 스팟 중의 하나인 이누나키에 얽힌 이야기.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A라는 친구와 방과 후에 자주 남아 클럽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클럽에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저와 A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알아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가끔 여자도 들어와서 방과 후에는 황혼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고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A는 평소처럼 잡담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이었지만 대입 수험이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을 벌이자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고 이누나키 고개를 밤에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누나키 고개는 규수에 있는 대단히 유명한 심령 스팟으로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려서는 안 되는 장소였고 어른들이라면 누구라도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의 장소입니다. 현재는 봉쇄됐더군요. 그곳에 있는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솔직히 저는 묘한 고양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젊었던 탓도 있어서 무섭다라는 말 따위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친구인 A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시골 학생이라서 면허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방선 기차를 타고 현 지역에 집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필요도 없이 도보로 가는 것입니다. 도중에 버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나른한 더위 속에서 드디어 결행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무엇을 해도 기분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로 A와 이야기를 했지만 분했던 것은 A는 정말 태연해 보였습니다. 한 번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제가 가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말했을 때
A의 무시하는 듯한 웃음이 귀에 울렸습니다. 그 이후 당일까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섭다기보다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결의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A와 헤어지게 되는 그날이. 요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침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나기로 했던 저녁 때까지 침대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다가왔고 A에게 가지 말자고 말하고 싶어 몇 번이나 수화기를 쥐었습니다만 말할 수 없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바투 게임 같은 걸. 저는 처음 가는 장소였기에 여권에게 묻거나 하면서 현지의 역까지 겨우 도착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이슬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몸이 촉촉하게 젖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던 역에 도착한 것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이상 빨랐던 시각이었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역이었습니다. 역원도 낡은 역사에 들어가서 등을 보인 채 있었습니다. 저는 여름이라고 해도 비에 젖었기 때문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전철을 타고 오겠지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A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 솔직히 저는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쳐두었던 분노는 어린 마음에 강하게 이글거렸습니다. 이 새끼 한판 붙어버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는 A가 서 있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이 새끼. 나는 계속 고개 기슭에 있었다고. 계속 거기에서? A는 상당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잡아 끌듯이 하고선 빨리 가자며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따라갔습니다. A는 벌써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A도 정말로 무서웠던 모양인지 조용했습니다. 얼굴도 새파래 보였고 우리는 서서히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갈길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둑어둑한 가운데 A에게 필사적으로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다 앞을 바라보니 그 앞에 철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음의 힘을 다시 한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철책에 걸린 자물쇠를 자갈길에서 뽑은 큰 돌을 사용해 부수었습니다. A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결국 자물쇠를 부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낡은 자물쇠는 아니었지만 자갈길 양측에는 불이 무성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자갈길 한복판을 한결같이 올라갔습니다. 비 때문인지 날은 곧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올랐습니다. 30분 정도 올라가니 그곳엔 어둠보다 더 어두운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은 컴컴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덜덜 떨리며 추워졌습니다. 이것인가? A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땐 아직 여긴 이렇게 어둡진 않았지만. 우리는 몸을 서로 맞대며 안을 엿보았습니다. 마치 지옥과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낮이라면 저쪽 편의 출구가 밝아서 보였을 것이지만 어쨌든 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터널이었습니다. 여기를 빠져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A는 더욱 과묵해진 채 어느 사이에 저희 옷을 꽉 쥐고 있어 옷이 늘어났습니다. 너 저기 들어갈 수 있어? A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누르지 마. 비 때문에 벌레의 목소리도 묻혀버린 산속의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전등만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빛도 어둠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한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A에게 말했습니다. 나 미안한데 나 더 이상은 무리야. 이제 돌아가자.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A에게 밀리면서 조금씩 앞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무리야. 나 안 되겠어. 네가 오지 않아서 계속 여기서 기다린 나한텐 미안하지도 않아? 야,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어쨌든 난 돌아간다. 안 돼! A는 저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며 터널 입구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참고 견디었습니다. 아, 그만해! 괜찮으니까 빨리 와! 빨리! A는 저를 마구잡이식으로 터널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옷이 찢어져서 A를 휘두르는 기분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제가 A보다도 힘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긴 건지 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저는 몸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안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너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여기 오는 도중에 철책에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았던가?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약속 장소에 내가 온 것은 30분도 더 전이었는데 넌 언제부터 여기서 쭉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때 저는 저를 터널 안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A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뒤에서, 옆에서 수많은 손들이 저를 터널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목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던 저에게 A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죽자. 저는 기절했었나 봅니다. 다행히도 그 고장 사람들이 산나무를 캐러 왔을 때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독한 열 때문에 수위를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A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A는 무서워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A와는 더 이상 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 채널 그 다음 이누나키 이누나키 곡에 듣고 왔는데요. 와, 마지막이 그냥 이 모든 내용에 그냥 하이라이트가 다 마지막에 몰려 있네요. 와, 이누나키 터널은 일본 4대 심령 스팟으로 불리는 곳이죠. 사실 이러저러한 사건이 많아서 일어났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누나키 댐이 건설되며 구도로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고 원래의 구도로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폐쇄되었습니다. 일단 뭐 한국인 그 강제 노동자분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친구가 거기서 30분 동안 산기슭에서 기다렸다고 했는데 거길 들어가는 중에 철책 그 체인으로 감겨 있는 거기를 끊고 들어갔잖아요, 돌로. 근데 친구가 아까부터 그 안에서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갔던 건지 그거부터 해서 모닉스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친구가 계속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친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손들이 또 자기를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빨리 죽자, 같이 죽자, 빨리 죽자 라고 말을 했어요. 예, 라이안나님 들어가세요. 주무세요. 푹 쉬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그렇죠.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선이 그냥 댓글에 신청하면 안 돼요? 안 될 건 없는데 더 나올 확률이 적죠. 댓글에서 신청되는 거는. 뭐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혹시 들으셨나요? 마지막에 친구는 결국, 그러니까 친구가 병문안을 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날 처음부터 친구는 무서워서 가지도 않았었어요. 그게 소름인 거죠. 그날 본 친구는 이 친구가 아니었던 거야. 이 귀신이 여기까지 마중 나온 거지. 끌고 가려고. 이 친구는 무서워서 아예 가지도 않았대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아예 말도 하지 않았다고. 실화인지는 모르죠. 2채널에 나온 괴담이니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죠. 죽이려고 마중 나온 귀신이었습니다. 친절한 귀신이네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제 웬만하면 다른 건 안 쫄겠네요. 모르죠. 오히려 이런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더 조그만 거에도 놀랄 수도 있죠. 귀신의 서비스 정신, 찾아가는 서비스. 요새는 귀신도 기다리지 않아요. 찾아가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귀신보다는 사신에 가까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괴담하면 군대 괴담이 리얼 무섭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군대 괴담 자주 나오죠. 켈베러스님 어서 오시고요. 하여튼 이 이누나키는 예전부터 자주 나왔지만 굉장히 진짜 안 좋은 곳이고, 지금 뭐 폐쇄됐을 뿐더러 굉장히 안 좋은 곳임에는 확실한 것 같네요. 예, 연하공주님도 주무세요. 원맨쇼 한 거네요 결국. 그러니까 헛것을 보고 계속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일본 가면 절대 그런 곳은 안 갈래요. 절대 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안 되지만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많죠. 예, 맞아요. 거기가 폐쇄가 됐다고는 해도 철책도 그렇고 다 넘어서 들어가고
그 입구도 터널 입구도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콘크리트 벽돌 큰 벽돌로 쌓아놨지만 거기 윗부분이 또 뚫려 있더라고. 약간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이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문제예요. 항상 군대는 까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군대는 워낙에 한이 많이 서린 곳이라. 섬님 예전에 괴물 괴다이? 괴다이가 뭐지? 괴물 이야기요? 글쎄요, 그 괴물의 정체는 모르겠어요. 섬나라가 그런 게 좀 많죠. 네, 주카이 숲도 무서운 곳이죠. 그렇죠. 들어가도 잘 사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가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물론 들어갔다가도 잘 살아오고 뭐 강령술도 해도 잘 살아서 잘 지내는 사람도 많지만, 혹여나 잘못됐을 때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뭐 흉가를 갔다 오든 뭐 강령술을 하든 그런 위험한 장소를 고스트 스팟을 가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이 많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나 뭔가 빙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가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관광지긴 하죠. 근데 그만큼 위험하니까. 터널 입구 사진에도 귀신 보는 사람도 있대요. 맞아요. 저희 방송에도 몇몇 귀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이누나키라든지 몇몇 고스트 스팟의 사진을 화면에 띄우면 귀신이 보인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귀신은 사람한테 해를 잘 안 끼치지 않나요? 잘 안 끼치긴 하는데 뭔가 자신의 휴식을 방해한다든지 자신의 영역에 침범했다고 생각되면 해를 가하기도 하죠. 대부분은 이유 없이 귀신도 해코지하는 귀신은 진짜 원귀가 아닌 이상, 악귀, 원귀가 아닌 이상은 쉽게 그렇게 인간한테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저기 가려면 통역사를 데리고 가나야 하나요? 아니, 저기를 왜 갈라 그러는데. 왓썸님 언제까지나 화이팅 많이 못 드려 죄송해요. 아이고, 쿨준 삼군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쿨준 삼군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많이 못 드려 죄송하긴요. 아유,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기부라기보다 후원으로 표현합시다. 우리 기부는 좀 뭔가 어려운 이웃에게 새 희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 후원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합시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자누님이 은근히 무섭네요. 전자누님 제가 새로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정해 주십시오. 우리 전자누님. 전자누님 캐릭터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예, 유튜브에도 후원 기능, 유튜브 자체 후원이 아니고요. 트위치 후원을 유튜브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우측 상단에 I 버튼 누르시면 트위치를 통해서 후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또 신박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항상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유, 선임 후원해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는 후원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못하시겠죠. 후원 기능이 없어서 이런 말씀 이제 못하시게끔. 근데 이제 그러시겠죠. 이제 그러면 트위치 아이디가 없어서 그러겠죠. 트위치 가입이 어려워서 하루빨리 유튜브 자체에 후원 기능이 생겨야 될 텐데 말이죠.
동영상은 안 하시나 봐요. 동영상이요? 글쎄요, 제가 그냥 반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서운 이야기, 원래는 공포 라디오라서 저는 오디오에 더 집중해서 만드는 편인데, 그래서 화면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소리만 듣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끔 그렇게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때가 있어서 가끔은 연출을 넣긴 해요. 화면 전환이라든지 연출을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동영상과는 좀 거리가 있죠. 약간. 그래서 저는 반동영상 뭐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위치 자체로는 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트위치로 방송을 하진 않고요. 그냥 트위치의 후원 기능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 듣고 나서 좀 정리하고 우리 아들 또 오줌 한번 쐬우고 그러고 나서 알아야 게임 할게요. 좀 이따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백두부 조아님께서 쓰신 체험 실화 사연. 저한테 뭐 직접 제보를 해주신 사연은 아니지만 뒤에님께서 요 상주 할머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백두부 조아님께 직접 허락을 받고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상주 할머니에 대한 소개글 이런 거 위주로 들려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이번 이야기부터 이제 약간 에피소드 형식으로 하나씩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상주 할머니 2부 듣고 오겠습니다. 추천 출첵 추천 출첵 루리앱 백두부 조아님의 체험 실화 상주 할머니 이야기 2부. 지금 할 이야기는 제 큰외삼촌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외갓집으로 이사간 지 햇수론 2년쯤, 달수론 한 20개월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상주로 간 게 3살 가을쯤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던 건 2해 후 늦봄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는 건 그날 벌어진 일이 참 불가사의하고 많은 소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늦은 봄이었습니다. 한 4월쯤 되었을라나요? 아시겠지만 산골은 날이 늦게 풀립니다. 겨우 그때쯤에야 그 동네는 농사 준비에 분주했고 제가 살던 그 마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선 늦도록 밭이며 논에 나가시어 농사 준비에 늦은 밤까지 수고를 하셨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농사 준비 거들랴 집안일 하랴 무척 바쁘셨죠. 그날도 외조 부모님과 어머니께서는 밭인지 논인지에 나가시어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저는 같이 있다가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상주 할머니 댁에 가서 간식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댁엔 약과며 떡이 떨어질 날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주려고 굿하는 데에서 얻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할머니가 주시는 약과와 장작불에 먹음직하게 구워주시는 떡을 먹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시는 걸 보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에 갔죠. 집에 오신 어머니께선 아마 외조부모님보다 먼저 집에 오시어 식사 준비를 하시려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제게 맡기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셨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집안에 퍼져나가자 전 또 허기를 느꼈죠. 뱃속에 걸뱅이가 들었는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경상도에선 거지를 걸뱅이라고 하더군요. 상주 할머니 댁에서 먹은 떡이며 약과가 다 소화된 것을 보니 시간이 꽤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윽고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셨고 우리 식구는 밥상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께선 누군교 하고 물으셨고 마당에선 좋아 할매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상주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집의 흔한 여닫이 문을 여시곤 반색을 하셨죠. 할매 어서 들어와서 밥 한 술 같이 뜨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마당에 서 계신 상주 할머니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평소랑은 너무 다르신 할매가 이상하게 보였죠. 외할머니도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셨는지 와 그러는교 하시곤 식사를 하시다 말고 수저를 놓으시고 문을 닫으시곤 마당으로 나가셨죠. 그리고 마당에서 두 할머니가 수근수근 말하는 소리가 한참을 들리더니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고는 외할머니가 사색이 되어 방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위시한 저희 모두는 놀라서 뜨던 수저를 멈추고 얼음이 되었죠. 할아버진 무슨 일이기에 이리 호들갑 떠냐며 역정을 내셨지만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말에 대꾸도 않으시고는 안방에 놓여있던 전화기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곤 제가 봐도 떨리는 손놀림으로 어딘가에 급하게 전화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할머니의 서술에 뭐라 묻지도 못하고 할머니를 지켜보았죠. 몇 번의 신호가 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곤 곧 상대편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나자 할머니는 급하게 땡땡이 애미냐, 애비는 집에 들어왔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땡땡이는 큰외삼촌네 딸, 즉 저희 사촌 누나의 이름이었죠. 할머니가 전화를 거신 곳은 대도시, 아마 대구였을 겁니다. 그곳에 사시던 큰외삼촌네 집이었고 전화를 받으신 분은 큰 외숙모였죠. 그리곤 한참을 말씀도 없이 외숙모 얘기를 듣는 것 같더니 갑자기 전화를 힘없이 떨구시며 무너지듯 주저앉으시더군요. 그리고선 계속 이 일을 어쩜 좋노 하고 혼잣말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린 궁금했지만 할머니의 서술에 누구도 묻질 못했는데 참다 못한 할아버지께서 화를 벌컥 내시면서 뭔 일이고 하시며 고함을 치셨죠. 그 말조차 안 들리시는지 할머니는 계속 그 말을 되뇌이시며 전화번호 적어둔 수첩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순정적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말씀을 그리 무시하신 건 평생 처음 보는 희귀한 광경이었다고 나중에 엄마가 얘기하시더군요. 할머니는 그만큼 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는 수첩에서 뭔가를 찾아 전화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핸드폰이 대중화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가 있어도 무선국이 얼마 없어 그런 두매상꼴까진 전화가 될 턱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죠. 아주 부자가 아니면 전부 삐삐라고 부르던 페이저를 사용하던 시절이었고 할머니는 큰외삼촌 호출기로 계속 호출을 하셨습니다. 정말 1분에 한 번씩은 호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삼촌께는 답장이 없었고 보다 못한 어머니가 할머니께 내가 해볼게 라면서 전화기를 뺏으시곤 할머니 대신 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할머니는 호출이라도 하실 줄 아시던 신식 할머니셨지만 딱 거기까지였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호출하시면서 갈고 닦으신 현란한 기술을 접목하셨죠.
삐삐란 물건이 전화로 호출하면 호출한 상대방 전화번호가 찍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숫자를 더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더군요. 주로 번호 뒤에 천사를 찍으면 천사, 뭐 연인끼리 자기를 표시한다던가, 기분이 나쁘던가 욕을 할 때는 1092, 십탱굴이라고 읽는다죠. 그리고 1818이라던가 급할 땐 8282, 이 빨리빨리의 숫자를 더 찍어 표시를 했다고 해요. 엄마의 손가락이 전화번호 다이얼을 날아다니고 한참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큰 외삼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외할머니는 네 오대고를 연발하셨고 삼촌의 얘기를 들으시는지 잠시 동안 계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조건 오늘 집에 올 생각 말고 상주서 자고 아침에 오라고요. 삼촌이 뭐라고 반항을 했던지 양반 중 양반이셨던 할머니가 거의 욕을 하시면서 오면 지겨뿐다고 몇 번을 단단히 주의를 주신 후에야 다짐에 다짐을 받으시고는 길고 긴 통화가 끝났습니다. 평소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할 말만 딱 하고 끊으시던 분이 그땐 그렇게 통화를 하시고도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사 마당에 안절부절하고 서 계시는 상주 할매를 보시곤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상주 할머니가 앉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에 저희 가족들은 전부 놀라 까무러칠 뻔했죠. 제가 할머니 댁에 놀다 온 후에 상주 할머니는 피곤함을 느끼시곤 잠깐 초저녁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신 거였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꿈속에서 할머니는 누군가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더랍니다.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는 팔도 부러졌는지 막 이상하게 꺾여 있고 어디다 부딪혔는지 얼굴도 막 심하게 망가진 모습이더랍니다. 딱 봐도 저건 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드셨는데 자세히 보니 낯이 익더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게 진이더라 카에 하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이, 저희 큰외삼촌 함자가 끝자가 진이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손 아랫사람을 끝자로 많이 부릅니다.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꿈속에서도 야가 와이라고 여기 서있노 라고 하시는데 외삼촌 주위로 잡귀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이 흡사 새로운 동료가 생겨서 좋다, 신난다 하는 표정이더래요. 할머니는 얼른 다가서서는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얼른 가자 하고 잡아 끄셨는데 삼촌은 슬픈 표정으로 꼼짝도 안 하시더랍니다. 그리곤 삼촌 주위로 춤을 추고 있던 잡귀들이 할머니를 조롱하듯 그랬다고 합니다. 할매, 어디 빼지 말고 가서 얘는 우리 거야. 할머니는 화가 나서 이 육실할 것들 하시며 두드려 패러 쫓아다니시는데 귀신들은 할머니를 약올리면서 요리조리 피하더랍니다. 할머니가 너무 분해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 풍경이 많이 낯이 익더랍니다. 그것은 마을로 들어오던 입구 쪽의 산길이었답니다. 그리곤 잠에서 깨시곤 절대로 마을에 못 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 집으로 뛰어오셨던 거죠. 기가 막힌 건 그때 절대로 올 일 없으셨던 우리 큰외삼촌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셔서는 그날 회사에 다음날 월차인지 휴가인지를 내시고 혼자 상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전화하시자 외숙모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때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할머니는 졸도 직전까지 가셨던 거죠. 그나마 삼촌이 오랜만에 집에 오신다고 상주 시내에서 고기랑 과일 같은 걸 사시는 바람에 그나마 연락이 간신히 닿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얘기를 하며 온 식구가 뭔지 모를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던 그때 밖에서 뭔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했지만 원래 산골엔 간혹, 특히 해빙기엔 바위 같은 게 굴러떨어지는 일이 왕왕 있었기에 그런 건가 보다 했고 우린 그나마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에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밤사이 마을 진입로에 얼마 못 미쳐 유일한 외부 통로인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가 해빙이 되면서 떨어진 큰 바위에 막혀버린 거였습니다. 전날 밤에 들었던 소리가 그 바위 굴러 떨어지는 소리였었습니다. 밤사이 마을로 들어올 차도 없어 모르고 있다가 새벽 마을로 들어오는 첫 버스에 발견이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몰려나갔는데 버스 뒤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던 몇 대의 차들 사이에 큰 외삼촌의 차가 사람 힘으론 못하고 결국 포크레인이 와서 치웠습니다. 그날 마을에 있던 초중고생 형 누나들은 전원 지각을 했고 삼촌이 집에 와서 한 얘긴 정말 위기일발이었습니다. 상주에 오셔선 과일이랑 고기랑 사신다고 잠시 지체하시곤 곧 출발을 하셨는데 계속 할머니한테 호출이 오더랍니다. 삼촌은 거기서 차로 한 2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지라 그냥 무시하곤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보낸 호출을 받으신 거죠. 빨리빨리 1818. 삼촌은 이건 뭐냐 하는 생각에 마침 보이는 공중전화 앞에 차를 세우시곤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 공중전화가 시내에서 우리 동네에 오기 전에 있던 마지막 공중전화였다고 합니다.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진 곳이 위치가 절묘해서 커브 돌자마자였거든요. 그냥 그대로 집에 오셨다면 바위에 깔리셨던지 아니면 삼촌 성격에 잘 아는 길 속력 내셨을 거니까 피할 사이도 브레이크 밟을 사이도 없이 충돌하셨을 거고 포크레인으로 겨우 치운 바위에 박으셨으면 살아나셨을까요? 그 뒤로 큰삼촌은 항상 명절 때나 집에 오실 땐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이랑 같은 걸 상주 할머니께 선물하셨고 일생의 은인으로 지금도 상주 할머니 기일을 챙겨주시고 성묘도 가십니다. 자손들이 챙기는지 안 챙기는진 몰라도 삼촌도 나 살아서는 그리 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지금은 단종되어 없는 소울이라고 하는 담배도 할머니 제사용으로 냉동실에 몇 갑이 근 20년째 보관 중이라고 하네요. 아, 되게 신기하죠. 이야, 상주 할머니 꿈속에 나타났던 큰외삼촌의 모습, 피칠갑이 된 모습, 거기다 주변에 막 잡귀들이 막 춤을 추면서 얜 내 거라고 허팀 빼지 말고 돌아가라고 할머니한테 막 조롱하기까지 했던. 근데 진짜 천만다행으로 살아난 거죠. 그때 진짜 그냥 그대로 왔으면 꿈처럼 되는 거였어요. 그죠? 재밌죠? 그번에 재밌다고 했잖아. GES3968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누르시면 제 방송 알림, 또 새로운 영상들 알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할머니 덕분에 목숨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길도 챙기시고 하죠. 솔담배를 근 20년간 냉동 보관하시고 계시대잖아요. 제사 때마다 올려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예지몽이겠죠. 예지몽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영적인 그걸 봐서 그런 건지 뭐 예지몽이죠 이게. 왓썹 장기돌림 19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기돌림 고맙습니다. 19개 선물 감사합니다.
뒤에. 상주라고 해서 장례식장 상주인 줄 알았습니다. 예, 상주 지역.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기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상주 할머니라고 했었죠. 보람 상주 아니고요. 장례식장 상주 아니고요. 상주 지역에 사셨던 할머니, 상주 할머니입니다. 상주 할머니 담배 피셨어요? 그러니까 예, 솔담배를 준비하신 거겠죠? 솔담배를 피셨나 보죠. 정말 사람에겐 영적인 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수에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글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거, 감수성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능력 또는 주파수 같은 게 있어요. 기운 같은 게 능력이나 기운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 상주 할머니 같은 분들 또는 영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귀신 보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그 박보살 이야기나 뭐 귀인 시리즈나 뭐 여러 가지 제 방송에도 귀신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영적인 것에 좀 능력이 있으시거나 주파수가 트인 거죠. 예, 아프리카에도 그 기능이 아프리카 자체적인 기능은 아니고요. 그 어떤 개인분이 만드신 그 트위치처럼 그렇게 읽어주는 전자누님이 읽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별풍선 후원해 주셨을 때 읽어드린 거고요. 1부 이야기랑 2부 이야기, 상주 할머니 얘기 굉장히 용하신 분이셨나 보다. 그러니까요. 1부에서는 그 할머니가 당집들, 무당집들 찾아갈 때마다 다 막 진짜 뭔가 임금님을 모시듯 그렇게 막 굽신굽신하면서 막 반찬도 놔드리고 할머니가 달라는 거 다 드리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 정도로 뭔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라디오도 방금 구독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맞아요. 예, 좋은 라디오는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그건 좋은 라디오 채널에서 하니까 제 이 비루한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은 라디오도 구독해 주시면 월요일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섬님, 저 친구 인형 만들어서 귀신 부름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보긴 합니다.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썸님이 비루면 나는 아니 그렇다고 제가 막 재수없게 막 이런 간지나는 목소리 계속 듣고 싶지 않나요?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시면서 섬님 실제로 만났는데도 목소리 꿀이라서 놀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요? 레알? 저도 구독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지훈님 고맙습니다. 수호신인지 뭐 아니면 그냥 그 섬기는 신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박보살 이야기 박보살님도 뭔가 신을 섬기거나 하진 않는데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영적인. 이번에 면접 보고 합격을 했는데 왠지 싱숭생숭합니다. 왜요? 왜 싱숭생숭하세요? 합격했는데 좀 고민되시는구나. 갈까 말까. 예, 구독하고 벨마크를 눌러야 알림이 옵니다. 아예 트윙클링 고맙습니다. 저도 구독하고 좋아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음슴체는 좀 자제해 주세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구독했어요. 예,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섬님 진짜 목소리가 간지나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진출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잡귀 목소리가 리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신 목소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무섭이 목소리로 귀신 목소리를 했었어요. 무섭이가 탄생하기 전에. 근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무서워해 주셨는데 무섭이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귀신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이건 무섭이 목소리인데요 하면서
좋아하시는, 오히려 막 귀여워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귀신 목소리에 아주 트라우마가 생겼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음성 변조를 하면서 이중으로 음성 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내는 목소리 플러스 음성 변조한 목소리를 같이 내니까 좀 그럴듯 하더라고요. 요즘 귀신 목소리는 요즘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여자 목소리 전문 BJ? 아이, 그건 아니죠. 여자 목소리도 한계가 있어서 항상 같은 여자 목소리라. 어쩌님 목소리 좋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들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아쉽죠? 아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게임 알아야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요. 챕터 8까지 갔었죠, 제가. 챕터 8에서 너무 멘붕이 와서 우리 결국 켠왕을 못 끝내고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알아야. 잡기들이 할매할 때 효과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갔네요. 그때 켠왕 하려고 했다니까. 켠왕, 켠김의 왕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챕터 1부터 8까지는 갔는데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를 한번 오늘 이어서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잠깐만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 요새 이제 오줌을 좀 가릴 때가 돼서 이 시간에 시간마다 한 번씩 오줌을 싸게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 가서 우리 아들 쉬야 좀 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야기 하나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트 보완하면서 겪은 일, 요거 이야기 일단 틀어놓고 다녀오겠습니다. 예, 오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추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DMX 카오스 108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트 보완하면서 겪은 일. 때는 23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같은 보안을 꿈꾸며 지원했던 마트 보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도 없을 뿐더러 멋도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근무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팀장과 그렇게 친하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근무와 대체 근무, 하루에 몇 번이나 생기는 매장 입구 근무에 얌체 같은 팀장이 비꼬는 모습들이 어쩜 그렇게 상처가 되던지 하루하루 이 팀장에게 어떻게 빅엿을 먹이고 퇴사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근무지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야간 근무를 원하진 않았지만 매장에 여자 직원이 더 많고 야간 근무자로는 여성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저와 제 밑에 후배 녀석이 짧으면 3일, 길면 6일에서 7일 정도 야간 근무를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매장에 영화관이 들어오는 공사 때문이었죠. 사건 당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매장 마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0시가 되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 마감 진행 중이던 주차 카트 팀에게 무전 한 통이 오더군요. 무전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보안팀, 지하 4층에 파란색 담요를 뒤집어 쓴 여학생이 돌아다닙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주차 카트 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고객을 보셨으면 그쪽에서 응대해서 빼내면 되는 것을 왜 그걸 보안팀으로 넘기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반발했지만 돌아온 무전 또한 저를 당황케 했습니다. 카트 정리 중에 고객 응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고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안팀에서 CCTV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순간 짜증이 밀려오더군요. 다행히 저희 매장은 주차장에서 내부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CCTV 검사 없이 폐점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만둬 버리지 뭐. 팀장도 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당시에 제 생각이었죠. 폐점을 진행하고 후배 녀석과 빌딩 마스터 시스템을 걸어놓고 있으니 조금 걱정이 되더군요. 4월이라는 날씨는 춥고 정말 밖으로 못 나가서 주차장에 시신 같은 걸로 발견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안 업무가 대중화가 많이 되어서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한 번쯤 근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 보안 같은 경우 보안을 엄중히 거는 편입니다. 열 감지기 그리고 BMS를 걸고 최종적으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세콤을 걸게 돼 있습니다. 당시엔 세콤까지는 걸지 않았고 공사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그 여성 고객을 찾으려고 주차장에만 열 감지기를 켜놓은 상태였죠. 한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지하 4층에 있는 열 감지기가 막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딱 들더군요. 아, 큰일 났다. 상황실에서 후배 녀석에게 모니터링을 진행하라고 하고는 저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빙워크에도 열감지기가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자동문 앞에 열쇠로 락을 풀고 지하 4층을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더군요. 무전으로 상황실에 특이사항이 있냐고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ทึ무였습니다. 그냥 고양이 새끼가 들어와서 울렸나 하고 자동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황실에 복귀했습니다. 상황실에 복귀를 하니 후배 녀석이 저를 보고 막 비웃더군요. 에이 선배님,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무빙워크를 타고 그렇게 막 뛰어오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후배 녀석이 정도를 지나쳐서 절 나무라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에이, 저는 무서워도 야간 동선은 지켰을 겁니다. 라고 말을 덧붙이더군요. 제가 어른스럽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터진 것일까요? 야식 내기를 걸고 CCTV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었죠. 지하 4층 카메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제 모습과 분명히 락을 걸었던 자동문을 힘으로 열어 비집고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미친 사람이든 귀신이든 같은 매장 안에 있다는 것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욱 소름이 돋았던 건 다음 카메라.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오는 카메라에 기괴하게 무빙워크를 기어 올라오는 장면. 마치 영화의 엑소시스트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는 멍해지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상황실 문을 잠그고 한 2시간 정도 영상만 돌려보았습니다. 내 눈을 의심했지만 후배 녀석 또한 저랑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뭐랄까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은 마비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영상은 계속 확인하는 제 모습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원래 매장에서 사람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지만 귀신을 보았다고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찌어찌 매장 오픈 시간이 되었고 주임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다시 영상을 확인했을 땐 그 어디에도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 후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하니
경린이 처녀 귀신을 보면 일터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더라 라고 하시며 어차피 1년 채웠으니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냥 때려치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그 점포에 퇴직원을 냈고 어영부영하게 인력 부족이라는 빅엿을 팀장에게 선사하긴 했지만 그렇게 통쾌하진 않네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같이 근무하던 시설팀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만둔다는 것을 전하고 어제 귀신을 보았다며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를 소름돋게 한 기사님의 말씀은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아, 혹시 보안 야간에 여자습니까? 예? 여자라뇨? 어제 중간 보고 여성분이 전화 받던데. 네, I'm come back. 자, 잘 들으셨나요? 알아야 게임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바꿔야죠. 알아야. 태국 공포 게임 알아야. 게임으로 바꾸고 팀게임 확인 그리고 유튜브도 바꿔야죠. 아이고 할 일이 많네요. 어딨니? 태국 공포 게임 알아야. 공포 라디오에서 공포 게임을 하며 현우 터지는 시간. 팬티 좀 갈아입고 올게요. 아유. 초기작 중에 도계장 이야기. 아, 그렇죠. 도계장 이야기 지렸죠. 제가 좀 리딩을 딱딱하게 해서 그렇지 이야기 자체는 좀 지렸죠. 자, 수정했고요. 알아야 갑툭튀 있어요? 뭐 공포 게임이니까 한개 선물 있겠죠. 감사합니다. 아, 유성님 감사합니다.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갑툭튀 있겠죠. 게임 켜주시고요. 나와라 전자 언니. 나와라 전자 언니. 이런 식으로 전자 언니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면 안 되죠. 전자 언니 불쌍하잖아. 나와라 전자 언니라니. 왓썹 장기돌림 18개 선물 감사합니다. 장기돌림 감사합니다. 18개 고맙습니다. 이런 슈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장기돌림도 한 말씀 하시죠. 전자 언니 싫어? 전자 언니 싫어. 아, 그래서 슈발이구나. 전자 언니가 싫어서. 요런 깨알 재미가 있네요. 아, 전자 언니 저를 대신해서 또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는 전자 언니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와라 전자 언니에서 현우 터졌습니다. 아, 별풍 쏘면서 대화하면 웃길 것 같습니다.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재밌네요. 할아버지 목소리로 나오면 더 재밌겠다, 그죠? 진짜. 나와라 전자 할배. 장기돌림 별풍선 18개 선물. 이런 슈발게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면 재밌겠네요. 왓썹 유성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또 나와라 전자 언니. 이제 그만해. 1절만 해, 1절만. 1절. 오, 깜짝이야!